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11학년 입시, 전쟁 그 시작인가요? 어떤가요?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죠. 입시에 대한 마무리가 11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대까지 9학년, 10학년 동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를 이제 잘 총정리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총정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드려볼 테니까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SAT 다 봤을까요? SAT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11학년에 10월이면 PSAT를 봐요. 모든 부모님들은 그 PSAT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그 SAT에 대한 그 프리리미너리 테스트처럼 보는 거니까 그 시점부터 한번씩 생각을 해보죠. 11학년 10월에 PSAT를 볼 때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SAT를 미리 다 봤나? 끝났나?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나? AP 과목을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AP 성적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자, AP는 내년 5월 달에 볼 건데 그러면 AP 시험까지 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AP 과목들이 내가 미래에 공부하고 싶은 거하고 관련이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AP 과목이 굉장히 재밌고 좋다 그러면 아마 나는 그 과목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AP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과목입니다. 나는 어디 가고 싶은지, 무슨 메이저를 하고 싶은지 한 5개, 10개 정도 학교가 정해져 있을까요? 나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저기 멀리 캘리포니아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영국으로 가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클럽이나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서 나는 리더십이 가능한가? 아니면 나는 리더십 포지션에 있나? 나는 아직 멤버 포지션인가? 나는 그러면 가이던스 카운슬러하고 이런 모든 얘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11학년 가이던스 카운슬러 미팅은 굉장히 중요해요. 11학년 1월, 2월 사이에 거의 모든 고등학교는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부모님과 같이 입학 원서를 쓰는 그런 플랜을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학교는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너 가고 싶은 데 어디나 가도 돼.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앞으로 남은 모든 11학년의 계획들은 점점 다 고공행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주는 학교 리스트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치고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우면 이건 진짜 큰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던스 카운슬러 미팅은 정말 가장 중요한 미팅인데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이걸 나타낼 수 있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을 계획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아직 시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그것도 해야 될 거고 AP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12학년에 난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되는가도 계획해야 될 테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 참 하나하나 시간들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가지의 형태, 템플레이트 같은 폼으로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니까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자기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 같고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아트에 집중한 학생 제가 하나 같이 나누고 싶어요. 과학고등학교에서 아트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과학고등학교는 아트 메이저를 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대학 준비하는 그 일반 과목들 다 같이 공부하죠. 그래서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아트 프로그램으로 한다 그래도 아트가 한 25% 정도 차지할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과목들의 대학 준비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이 학생은 왔을 때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아트 포트폴리오는 몇 개나 준비가 돼 있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시간에 나하고 같이 얘기할 땐 뭔가에 좀 혼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포트폴리오 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한 서너 피스 정도가 되어 있다 그래요. 아트 칼리지나 아트 포트폴리오를 내야 될 때 피스는 한 25개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20개, 22개 정도는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많이 부족하네. SAT는 몇 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시간에는 자기가 나름 많이 준비를 해서 슈퍼스코어 1500점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구만. GPA는 어떻게 되어 있나? GPA는 부족한 거예요.
3.5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 3개의 AP를 하고 있다 그래요. 3개 AP를 하고 있으면서 3.5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AP에다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학교 성적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그럼 학교 성적 내려놓고 아트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서 아트 칼리지를 가야 되나? 그 분기점인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을 상담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학생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인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 우리 알 수 있어요. 3.5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9학년, 10학년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10학년 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로 AP 과목이 들어간 걸로 볼 때 아주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1학년 들어가서 SAT하고 학교 성적하고 아트를 같이 병행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5 정도밖에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얼른 학교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아트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얼마큼 비중을 차지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나.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아트 칼리지를 하고 싶어? 아니면 종합대학을 가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종합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트에 대한 패션보다는 종합대학을 가서 여러 가지의 그 방향을, 자기가 미래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큼이나 다른 액티비티를 했을까? 아트 말고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트는 어떤 부분들이 관심이 많았어?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컬프처나 페인팅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인 것 같으면, 그러면 이런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 마케팅, 비즈니스, 혹은 아트에 관련된 아트 플러스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은 어떨까? 그럼 지금부터 생각했을 때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종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 과목이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하는 내용들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이번 여름방학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그리고 봄에 어떤 액티비티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저희는 나눴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일 먼저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1500점하고 3.5에 맞춰서 학교의 범위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얼마큼 학교 리스트를 다양하게 꾸릴 수가 있는가. 그럼 여기다가 아트 칼리지는 몇 개나 집어넣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가이던스 카운슬러하고 미팅할 때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나머지 계획들은 하나하나 만나서 얘기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데, 당장 해야 되는 일은 2가지였어요. 이렇게 학교 리스트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학교 성적을 빨리 회복하는가. 학교 성적을 회복하면 AP 시험 준비는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에 우리는 길게 대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학생하고 얘기를 시작할 땐 우리 학생한테서 제가 학생한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서 단답형이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대학교 범위를 아트와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종합대학으로 범위를 넓혀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봤어? 그래픽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아무 데도 없어. 그 영역을 지금부터 연습해 볼 수가 있거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클럽들이나 이런 걸 꾸려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학생이 저하고 얘기하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어려운 점들을 점점 더 많이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 처음에 얘기하던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다르네요. 어머니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어디든 데려가면 한마디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오늘은 얘기를 꽤 많이 하네요. 네, 이 부분이에요. 뭘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하는지. 그리고 아트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난 SAT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아트 학원에 가서 아트 포트폴리오 준비하면 다 SAT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SAT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 혼돈도 있었을 거고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씩 아트 학원에 가서 아트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하는 시간 동안 AP 과목의 숙제부터 시험부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풀렸을 겁니다. 제가 많이 칭찬해 줬어요. SAT 1500 만들었으니까 종합대학 갈 SAT 큰 거 하나 끝냈잖아.
더 안 해도 돼. 그치? 지금부터는 하나씩 그 다음을 하면 돼. 저는 이게 11학년의 학생들하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늦었긴 늦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선의 결과는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최악의 결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최악일까요? 대학교를 못 가는 일이 있는 거는 지원서를 안 내면 대학은 못 가요. 미국의 대학은 5,999개가 있답니다. 그게 2023년 입학한 학생들 기준으로 볼 때 1.5밀리언의 신입생이 5,999개의 대학에 갔답니다. 만약에 지원서를 안 냈으면 거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간단한 지원서로 2년제 대학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그리고 그레스쿨로, PhD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최악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17, 18, 19살에 있는 학생들이 펼쳐나갈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선은 있어도 최악은 없습니다. 그 최선의 계획을 위해서 언제나 같이 상의하고 오픈하고 긍정적으로 끌고 가주면 최선의 결과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들을 언제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카멘트 박스에 궁금하신 거 넣어주시고요. 더 자세하게 우리 학생들하고 했던 각각의 내용들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